네,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 전해드렸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새벽에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유 글귀를 보니까 해석해야 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지금부터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이죠. 김남국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매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자, 김남국 변호사 이제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김남국 변호사께 궁금한 점 남기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그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네, 기각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네. 영장의 청구 적시된 그 범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직권남용으로 뭐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또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기각의 무게를 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 사유 지금 전문을 제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줄 밑에 가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두 가지가 약간 좀 모순되고 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영장이 결정적으로 기각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재수 씨가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여러 가지 비위 사실과 네. 당시의 비위 사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 씨의 비위 내용 예. 요게 또 근거가 되었다라고 기각을 하는 데에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적절하지 않았냐 적절했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이주혜수 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영장을 기각한 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작년인가요?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 질문을 받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걸 계속 강조를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일부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이 직권 남용으로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발부되거나 아니면 직권 남용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네. 되게 직권 남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 남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범죄와 결부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외부의 업체라든가 공무원이 외부의 업체하고 뭐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부된 중대한 범죄였을 때 영장이 발부되거든요.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 행사 방해로 연결이 됐을 때 네, 이렇게 근데 된 이제 거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국 교수님이 이게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예. 굉장히 기각의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돼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영장을 발부할 때에 이 영장 기각 전문에 나오는 그런 발부나 기각 전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다만 예. 조금 이례적인 점은 이게 사실 유무죄를 아직 가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영장을 발부할 단계에서는 증거를 사실은 그냥 이제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고 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피의자 신문만 한 상태에서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에 뭐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뭐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은 조금 좀 과도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균형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좀 몇 가지 그 확인차 계속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그 대목에서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감찰을 중단한 결과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조국 전 장관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이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러니까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게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과 굉장히 다투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무죄를 가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진술 증거라든가 아니면 뭐 감찰 보고서라든가 이런 어떤 문서 등의 물적 증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 조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피의자의 어떤 반대 신문권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입장만 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피의자에게 물어본 그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네. 조금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유를 기재한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검찰은 지금 굉장히 좀 격앙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보다 훨씬 덜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권남용죄가 단순하게 직권남용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남용도 아이. 있고. 근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를 하는데 국정원을 동원해 갖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딜을 캔 게 문제가 돼. 그게 직권남용 아니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감찰을 중단시킨 그런 어떤 행위, 그것과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영장이 기각된 어떤 검찰의 반응 당연히 반발은 이해하지만 재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무리라고 봅니다. 재청구 못 할 예, 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는 이제 2차례, 3차례까지 이제 영장을 재청구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을 이제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가 가지고 다른 범죄를 추가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했었는데 지금 조국 교수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뇌물죄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다른 범죄 수사로 나아간 측면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리를 떠나서 지금 그 유튜브로 에스키모님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그 일반인 어떤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자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씨에 대한 비위 의혹을 그러니까 알았으면 검찰에 알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그러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예. 만약 그 당시에 민정수석 때 비리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 당시에 자체의 어떤 그 비위 의혹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 수사 의뢰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감사원에서 여러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을 감사하잖아요. 네. 그때 비위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예 물적 증거나 정말 굉장히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아, 예.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하라고 권고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징계를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 이거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당 기관에 조치하라라고 하지만 네. 또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위 사실이 나왔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씀은 감사원도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기관 통보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건들이 수천 건이 됩니다.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건 그 수사로서의 재량 범위 안에서 했던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네, 그 이런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저는 새벽에 꼭 하나 이걸 지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 영장 기각 사유가 보도가 되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언론 보도로 막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기각 사유 이런 게 진짜 들어갔나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나중에 법원에서 나온 그 전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표현을 아예 그냥 만들어내버린 것인데 과연 이런 언론 보도가 이런 보도가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모신 김에 앞서 그 뉴스 세계를 전해주신 곽우신 기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르면 오늘 지금 그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 동부지검이고 그거 말고 조국 일가 어떤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여기서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거다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네. 그 이게 12월 안에 이게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88일 걸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는 거의 뭐 5달, 4달, 5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88일 걸렸나요? 네. 음. 그 어마어마한 수사가 이렇게 88일 걸렸는데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는 거의 뭐 120일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 자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예. 일반적인 어떤 사건의 구속수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20일입니다. 그거에 비춰 본다고 하더라도 예. 좀 무리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요. 네.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운 것 그러면 같습니다. 기소 내용이 뭐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기소 내용을 좀 가늠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일부 여러 가지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서 공범으로 좀 적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가 그 공범이 누구냐 이 공범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그 증명서 네, 발급 과정. 예. 네. 이거가 이제 하나의 어떤 거 저게 될 거.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이른바 뇌물죄 여부 요거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거는 또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노한준 교수가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장학금, 그 사실은 이게 뇌물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예. WFM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를 바로 미리 그거. 예.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가 관계가 좀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법리 검토를 하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남국 변호사께서 전망을 하실 때 불구속 기소를 만약에 한다면 기소의 핵심 내용은 이런 뭐 인턴 증명서든 표창장이든 그쪽으로 한정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요. 영장을 청구를 할 때 검찰 입장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확실하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를 영장의 청구에 기재하는 게 맞는데 예.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죄 비교해 보면 뇌물죄가 훨씬 공직자에게 안 좋은 범죄거든요. 그럼요. 근데 뇌물죄가 청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뇌물죄를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거꾸로 그러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세 갈래 수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는 짚었는데 또 하나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또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도 결국 조국 전 장관까지 어떤 번질 거다라고는 어떤 일부 예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 번졌다라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지시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아마 그 부분이 더 중대한 어떤 범죄잖아요. 선거에 이게 이제 첩보 2첩 과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만약 그게 진짜 정말 범죄다라고 하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한 범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국 교수의 지시가 나왔다라는 그런 진술은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가 과연 거기까지 갈지는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원래 처음 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이나 내지 어떤가 뭐 그 언론의 표현으로 이른바 친문 인사들 네. 뭐 김경수 경남지사라든지 아니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까지 수사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미 지금 1차적인 수사는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확대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조국 교수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런 구명 전화를 직접 받은 바 없다. 네. 오히려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또 수사가 확대되기
피해계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구명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대가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던데 맞습니까? 법리적으로? 네, 어떤 그 대가 관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예.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도 거기에서 좀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